자, 오늘 읽을 책은 그 저자가 버크 헤지스라는 사람이고요. 맨 앞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동기부여 강사이고 자유기업가인 거예요. 헤지스는 10여 년 전부터 개인적 경제적 자유를 주장해 왔고 쓴 책 7권이 1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아주 폭발적인 여러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책 중에 이제 카피캣 마케팅 101 이거 읽었었고요. 인류에 발을 붙이고 이리로 돌아올 수 없다. 유라는 회사. 그다음에 누가 아메리칸 드림 훔쳐갔는가 뭐 이런 책들이었는데 아 진짜 제 생각과 발상의 전환을 시켜줬었던 그런 책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 책들을 보다 보면 이제 한국은 미국보다는 한 20년 정도 뒤에 따라가고 있고 일본보다는 10년 뒤에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최근 들어서는 한국이 엄청난 속도로 급성장을 하면서 이제 뭐 미국, 일본을 막 쫓아가고 있지만 간격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 책은 지금 이제 2009년, 2015년 판인데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이미 나왔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 정도에 나온 책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 현실 같은 경우가 한국이랑 되게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 책들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깨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맨 앞에 헌사가 있습니다. 헌사부터 다 읽을게요. 파이프라인 하나는 월급 봉투 1000개와 맞먹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십시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지혜와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열정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10대일 때 파이프라인은 삶의 생명선임을 일깨워주신 제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제 아버지의 인내와 시간을 초월하는 지혜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이 성공자의 그 비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거예요. 그 서문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머릿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당신도 백만장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사람이 백만장자의 대열에 오른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1900년, 100년 전이면 1900년, 1920년이 되는 거죠. 1900년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1900년. 그러니까 이 책은 2000년에 썼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 1900년. 미국인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22센트. 노동자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에서 400달러를 벌었죠. 그리고 전체 미국인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 평균 수명이 47살. 야, 이제 1900년대 미국도 뭐 그만 했다는 얘기예요. 좀 신기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집안에 욕조 시설을 갖춘 가정이 전체의 14%. 음. 그다음에 자동차 수는 8,000대. 그 큰 나라에서. 예. 이렇게 됐대요. 그다음에 더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미국의 일반 가정에서의 수입의 80%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하는 데 썼대요. 어. 그다음에 100년 전에는 미국인은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중에 10%가 상류층과 중산층이었어요. 나머지 90%는 극빈층이죠. 중산층도 10%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100년 전에는. 왜냐면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했고 평범한 사람이 뭔가 계급과 태생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없었던 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쭉 지났어요. 이제 한 100년이 지난 겉모습만 그럴싸한 중산층이라는 주제로 또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 그럼 오늘날 현실은 어땠을까요? 미국인의 평균 소득은 4만 7천 달러, 그러니까 5천만 원이니까 한국이랑 좀 비슷하죠. 자동차 대수는 인구수보다 많죠. 많죠, 우리도. 네. 자, 대부분의 가정에서 TV를 2대 이상 가지고 있어요. 평균 수명은 75살로 늘어났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더 많은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소득 중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가 시간, 스스로 자기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사실 7,200만 가구에 달하는 대다수의 중산층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벌어들이는 급여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에다 그들의 집, 자동차, 가구를 구입하느라고 사용한 신용카드 할부금이나 부채를 고려하면 그들에게 모아둔 재산은 한 푼도 없는 셈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가구당 소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가구당 부채와 노동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그 위에 보면은 잘못된 시스템을 선택하면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이다 하는 제목으로 쭉 이어봅니다. 그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늘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항상 시간적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쪼들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발부터 잘못된 길을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시스템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것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합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그 진리는 100년 전과 달리 오늘날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못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사실 뭐 백만장자 뿐이겠어요.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곳에 눈을 둔 사람과 눈을 두지 않은 사람 차이인데요.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면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단계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방법을 이해한다. 2단계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돈을 버는 방법을 그대로 모방한다. 3단계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도전한다. 이 세 개만 하면은 누구든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만장자 시스템 뭐냐? 이거는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을 위해서 시간적, 경제적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적, 경제적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기 위해 따라야 하는 입증된 성공 시스템이 나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고 이 쉬운 시스템을 활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이 이 시스템을 통해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행운이 따라야 백만장자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백만장자가 되는 열쇠는 이미 돈 버는 방법이 이미 입증된 시스템을 익히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토머스 스탠리가 쓴 베스트셀러인 이웃집 백만장자. 책도 한번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오늘날 백만장자는 대부분 록펠러나 벤더필트 가문의 후손이 아니고 80% 이상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저자가 파이프라인 우화를 쓴 목적은 지난 수세기 동안 부자들이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는 데 사용해 온 성공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면 그 성공 시스템을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간적 경제적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시간과 인맥을 활용해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역시 백만장자의 대열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제 서문으로 이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뭐 이제 차례를 보면은요. 일장 새는 알을 깨뜨려 날 수 있다. 새가 이제 알 속에 있을 땐 그게 전체 세상인 줄 알잖아요. 그럼 그 안에 계속 있으면은 밖의 세상을 보지 못한 채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다 먹게 되면은 죽겠죠. 밖으로 안 나오면은. 근데 밖으로 나와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일장의 주제는 새는 알을 깨뜨려야 살 수 있다라는 주제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장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이프라인의 힘. 이라는 주제로 나와 있고, 세 번째 장에는 신개념 파이프라인. 그게 뭘까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차례를 가지고 읽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글씨가 큼직큼직하니까 아주 금방 또 읽을 수 있네요.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 이제 이 저자의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네요. 나는 아직도 2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초저녁마다 체스를 두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당시 그 태평양이 굽이치는 에콰도르 해변 인근의 주택 베란다에서 아버지를 도와 체스판에 말을 정렬하곤 했다는 거죠. 아버지와 밤늦게까지 체스를 두기도 했는데 아버지는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세상에 그 무엇도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대요.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도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제 쿠바 사람인가 봐요. 쿠바 혁명, 이제 쿠바가 공산 국가가 됐잖아요. 쿠바가 혁명 발발하기 전에 이 버케지스의 아버지는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중 한 사람이었대요. 그때 뭐 타임즈에도 실렸고 그 한 2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공장을 뭐 목화 공장, 소매점, 섬유 공장, 화학 공장, 상용 소지 등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정권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채로 그대로 국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넘어온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는 그 재산을 다른 데 빼돌려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다 와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그 부자들은 국외로 일부 빼돌려 가지고 만약에 그 국가를 탈출해도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됐을 텐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됐는데 없어지는 거를 알았다. 그래서 당연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늘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타고난 사업자 기질을 살려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와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면서 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종이 다가왔을 때도 아버지는 결코 세상을 탓하지 않았대요. 다만 주어진 삶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나와 함께 체스를 주면서 아버지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40대에 어떻게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아버지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둬서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기에게 언제나 왜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줬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사업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독립성과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특별히 강조한 말이 이거래요. 파이프라인은 생명선이다. 그래서 이 저자는 25살에 첫 사업을 시작했대요. 일찌감치 내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사업체를 몇 개나 소유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에큐보? 뭐, 아무튼 이거는 말 그대로 파이프라인 사업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냥 그 에큐보라는 말은 가스나 물이 지나가도록 지하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는 그 파이프라인이 통신업체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강 케이블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이런 거 보면 좀 지금 현실 얘기 같은데요. 요즘 또 광케이블 엄청 뜨는데.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자기 사업에 눈을 뜬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벌 기회에 눈이 탁탁탁 가면서 그 기회를 포착을 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파이프라인이 한 개면 어떨까요? 그 사업의 전망이라든지 뭐 미래 가능성은 막 변하잖아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 더 빠르게 변할수록.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한 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옆에 또 파이프라인은 많을수록 좋다. 파이프라인이 하나면 생명선이 하나야. 그럼 탁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저자가 몇 달 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를 만나서 그 부자 아빠가 가르쳐준 투자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CD를 들었대요. 그 CD에 개울에서 물을 길어와서 1마일 정도 떨어진 마을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된 두 젊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한 젊은이는 물통을 준비해서 그것을 등에 지고 마을까지 날랐어요. 다른 한 젊은이는 개울에서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물통을 지는 것보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한 젊은이가 결국은 성공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CD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준 얘기랑 중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파이프라인을 가지면 좋다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 이야기들도 이제 다시 한번 새기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께 다시 마음에 새겨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나는 파이프라인과 생명선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또 단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제목으로 써내려간 그 원고를 출판사에게 넘겼다는 얘기예요.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50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짧은 거, 긴 거, 중기, 단기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틀려지는 거, 그리고 10년 후 안정적으로, 50년 후 안정적으로 되는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조언에 따라 이제 이 저자는 수년간 사업성이 뛰어난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대요. 자, 지금은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12개 업종의 사업체를 거느리고 지금 돈으로 약 2억 달러 소유의 재력가가 되었었는데 자기는 그렇지는 않대요.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가 못다한 이룬 꿈을 자기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파이프라인은 노력한 만큼 철저하게 수익을 챙기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으면서 미래 안전까지 보장해 준다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 파이프라인이 뭔지 궁금해요. 그다음 쭉쭉쭉 좀 넘어가서
내 생명선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선을 뺏겼죠. 나라, 국가가 변경되었을 때. 근데 이 저자는 내 생명선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 오직 나 자신뿐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생명선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생명선을 빼앗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빼앗을 수 있냐면 생명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생명선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이유, 건강이 악화라는 이유, 노화라는 이유, 늙음이라는 이유로 생명선은 뺏기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생명선을 이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다 맞는 것 같아요. 연도도 나오는 거 보니까. 1801년, 지금은 더 아주 옛날이에요. 이탈리아 중부의 어느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두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꿈이 많던 두 젊은이는 굉장히 친했는데 이들은 만날 때마다 언젠가 마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말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래의 꿈을 키워왔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정말 기회가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광장에 있는 물탱크를 채울 사람을 구했던 거예요. 파블로와 브루노는 그 일에 지원했고 결국 그 일을 맡게 됐대요. 물통을 들고 강으로 간 두 젊은이는 하루 종일 열심히 물을 길어 물탱크를 가득 채웠어요. 마을의 지도자는 물탱크 한 통에 한 페니씩 계산해서 그들에게 하루치 품삯을 지불했대요. 그것을 받은 브루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와,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믿을 수가 없군. 이건 내가 꿈꿔온 일이야. 하지만 파블로는 이게 자신이 꿈꿔온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물통을 쥐고 나르느라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쑤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내일 아침 또 힘겹게 물통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일이 끔찍하게 여겨졌어요. 좀 더 쉽게 물을 마을로 끌어올 방법을 찾아야겠어. 이렇게 다짐한 파블로가 이제 다른 생각 한 사람이에요. 외국인이라 잘 기억이 안 날 거야. 파블로는 브루노와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파블로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요. 물통을 쥐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브루노,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이라고? 하루 종일 힘들게 물통을 나른 후에 몇 페니를 받느니 차라리 강에서부터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자. 이 말을 들은 브루노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대체 무슨 소리야? 브루노 말고 파블로가 말합니다. 그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브루노가 그만둬. 물통을 나르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야. 나는 하루에 100통을 나를 수 있다고. 그러면 하루에 1달러를 버는 거잖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일주일이면 멋진 신발을 사고 한 달 뒤면 튼튼한 나귀를 한 마리 살 수 있어. 6달이면 아담한 집도 장만할 수가 있고 이건 마을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야. 더구나 주말에는 쉬고 1년에 2주일이나 유급휴가를 갈 수 있잖아. 이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어딨어. 파이프라인 얘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꿈꾸는 이 모든 거잖아요. 근데 파블로는 이런 타박에도 아랑곳 없이 끈기 있게 파이프라인 계획을 들려줬어요. 그것은 하루에 몇 시간만 물통을 나르고 나머지 시간과 주말에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파블로도 강에서부터 마을로 이루어지는 바이투성이의 땅을 파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쯤은 예상하고 있었어요. 물통을 나르는 숫자만큼 품삯을 받으므로 일을 덜하면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어요. 더구나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큰 수입을 얻을 때까지 1년, 2년,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파블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꿈을 향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시작했대요. 자, 이렇게 했더니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친한 친구인 브루노마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 맨이라면서 놀렸어요. 여기다 오전에만 물통을 나르는 파블로에 비해 하루 종일 물통을 날라 수입이 2배였던 브루노는 만날 때마다 새로 구입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브루노는 열심히 물통을 날라 아담한 2층짜리 집도 마련했고요. 튼튼한 당나귀도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는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요. 식당에서 값비싼 음식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와, 아침부터 끝까지 100통의 물을 나르던 브루노는 금방금방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브루노가 아니라 브루노 씨, 미스터 브루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술집에서 모든 손님에게 술 한 잔씩 돌리면서
모두들 한성을 떠올리면서 별것 아닌 그의 농담에 막 크게 웃어지기도 한 거예요. 이제 브루노가 이렇게 한가롭게 술집에서 저녁을 보내고 주말을 즐기는 동안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이투성인 땅을 쪼고 캐느라고 정말 전혀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 몇 달 동안에요. 그 일은 몹시 힘들었습니다. 오전에는 물통을 쥐고 나머지 시간에 남들이 노는 시간 동안에 정말 그리고 주말까지 브루노보다 몇 배 고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파블로는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열심히 땅을 팠어요. 비록 더디긴 해도 나는 꼭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는 땅을 쪼고 파헤치며 더욱더 다부지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건 밑줄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미래의 꿈은 오늘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파블로는 천재네요. 자, 날이 갈수록 1cm는 1m로, 1m는 다시 10m로, 20m로, 100m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의 고통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 이러면서 파블로는 계속 땅을 판 거예요. 하루에 고된 일과를 마치면 파블로는 초라한 오막집에 들어서서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일단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그가 얻을 보상이 현재의 힘든 노력을 훨씬 능가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데는 이 파블로의 확신이 없었다라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정해둔 하루의 목표량을 달성하기에 노력했고 그 작은 성공을 이룰 때마다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뭐라고요? 미래의 비전을 보고 나가자. 이렇게. 미래의 비전을 보고 나가자. 술집 옆에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 때마다 그 앞을 지나가면서 미래 비전을 보고 나가자. 땀의 대가를 내가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개월 후 파블로는 파이프라인 절반 정도를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됐냐면 곧 물통을 나르는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동 거리가 줄어드니까 파블로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반 통을 채우는데 반은 안 걸어와도 됐기 때문에 쉬었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더 빨리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실현할 날이 점점 가까운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동안 파블로는 가끔 무거운 물통을 나르는 브루노를 바라보았습니다. 힘겹게 물통을 매일매일 나르는 브루노는 어깨가 축 처졌고요. 등은 굽었고 걸음걸이는 갈수록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브루노는 하루 종일 힘겨운 물통을 날라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분노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이게 힘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술집에 들어설 때마다 이제 바뀐 거죠. 물통지기 왔냐? 이러면서 빈정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덧 그리고 사람들이 구부정한 어깨와 느릿한 걸음을 흉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브루노는 예전의 쾌활함을 잃어버렸고 구석에서 술을 마셨던 거예요. 반면 파블로는 드디어 학수고대한 날을 맞이했어요. 파이프라인이 완성됐대요. 사람들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이 물탱크로 흘러들어오는 걸 보려고 앞다투어 보러 온 거죠.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타고 마을에 물이 넉넉히 들어오자 이웃 사람들도 그 마을로 속속 이사를 온 거죠. 그러니까 마을이 전체가 번창해진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완성한 파블로는 더 이상 물통을 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힘겹게 물통을 나르지 않아도 깨끗한 물이 계속 물탱크 속으로 들어간 거죠. 물탱크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물탱크로 팍 콸콸 내니까 뭐 물통지기 10명, 100명의 몫을 얘가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놀 때도 물을 콸콸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늘어날수록 물이 늘어날수록 파블로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이제 파블로는 그 마을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그의 강인함과 확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높이 사면서 시장 선거에 나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파블로는 자신이 이룬 성과가 결코 기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가 보기에 그것은 그의 거대한 꿈을 향한 기초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블로는 이미 그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를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원대한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설치로 힘들게 물통을 나르지 않아도 물이 콸콸 쏟아지자 브루노는 일자리를 잃었죠. 파블로가 일단 뭐 100명, 1000명 일을 다 하는데 물통 지던 사람이 다 필요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브루노는 일자리 잃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술집에서 공짜술을 구걸하는 브루노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노를 보니까 파블로가 친구였잖아요.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찾아갔어요. 브루노,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등이 굽은 브루노는 궁색한 기생이 역력한 얼굴을 찡그리면서 쏴붙였어. 나를 놀리려고 찾아온 건가? 이렇게 챙겨. 옛날 친구라도 그 완전 상황이 달라지면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죠. 아, 그게 아니야. 또 내 판단이 옳았다는 거를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야. 이렇게 파블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브루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했어요. 너에게 엄청난 섭의 기회를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거야. 생각해봐. 내가 마을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2년 정도가 걸렸어. 그동안 나는 눈물 겹도록 힘들었지만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어떤 장비를 써야 하는지, 어디를 파야 하는지,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를 배웠다고. 그리고 그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어. 그랬더니 브루노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파블로가 그 시스템을 따라하면 혼자서도 1년이면 파이프라인 한 개를 완성할 수 있어. 하지만 혼자 1년을 투자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와 마을 사람들에게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너와 마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치게 할 생각이야. 그러면 우리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 우리나라,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브루노가 잠잠히 듣기만 합니다. 다시 파블로가 얘기해요. 잘 생각해봐. 파이프라인으로 물이 흐르면 리터당 일정 비율을 우리 몫으로 챙길 수 있어. 물통만큼의 일정 비율을요. 파이프라인을 흐르는 물이 늘어날수록 우리 목도 늘어나지. 우리는 계속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기만 하면 돼. 지금 내가 만든 파이프라인으로 내 꾸름을 실현했다고 볼 수는 없어. 그냥 난 이게 시작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파블로의 말에 미래의 커다란 청사진을 본 브루노는 미소를 지으며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을 파블로에게 내밀었어요. 악수를 한 그들은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친구들처럼 강하게 포옹을 한 겁니다. 아, 진짜 정말 의리 짱인 파블로네요. 파블로요? 맞아요, 파블로.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파블로와 브루노는 이미 은퇴를 했지만 전 세계로 확장된 그들의 파이프라인에서 연간 수백만 달러의 매출이 발생해서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입은 늘어나기만 할 뿐 조금 더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던 파블로와 브루노는 가끔 물통을 나르는 젊은이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고되게 물을 나르지도 않아도 파이프라인만 설치하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 소제목이 뭐냐면은 오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막 처음에 진짜요? 하면서 막 뛰듯이 기뻐하면서 막 체험 즉각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기본 개념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오랜 습관에 얽매여서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요? 파이프라인 찍다가 실패했어요. 그거는 일찍 한 사람만 돈을 번다면서요? 아, 저 그냥 살던 대로 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파이프라인 선치라는 속임수에 걸려들어서 돈을 날린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습관에 얽매여서 이런저런 저런저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블로와 브루노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 습관에 얽매이거나 편견, 오해로 인해 미래의 비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물통을 나르며 사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상에서 파이프라인의 꿈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파블로와 브루노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프라인의 혜택에 눈을 떠서 미래의 비전을 함께 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챕터가 이제 드디어 본문에 들어가는데요. 새는 알을 깨뜨려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얘기해야 될 얘기인데요. 어때요? 자, 30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파블로와 같은 삶을 원하세요? 아니면 브루노와 같은? 오늘 막 금방 집 사고 막 이랬는데 건강,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연히 이런 얘기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쓰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점이 지나게 되면은 그 몸을 고치기 위해서 번 돈을 다 쓰고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쭉 무덤에서 요람까지. 뭐 공수래, 공수건 떼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살아가는 삶에도 고달프고 미래도 없는 그런 삶. 꼭 그런 삶은 과거 100년 전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20년 전 미국,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
엄청나고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끝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 되시고요. 저자의 파이프라인 궁금하시죠?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